5월 2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오늘 자정부터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앞으로 2주간은 그야말로 불철주야 선거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직접 집중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거 열전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알토란 같은 분석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여러분들 뭐 이미 속보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예정일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미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서 협상을 이끈 끝에 막판 타결을 이루었다.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어질 기자들과 함께할 용감한 기자들 코너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추가 보고 없으면 요거 직접 관련은 없는데 하나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 기사가 어디 나왔던데? 그 상황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아는 게 있으면.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아현 양하고 김동현 군 두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이라크 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자지구로 가는. 네, 가자지구로, 예, 죄송합니다.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구금 시설을 일단 구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스라엘 영해로 가는 중이었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자지구로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돼요? 네,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계속 이제 모니터링. 내 말은 이스라엘이 관할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면서요. 이스라엘 영해냐고, 아니면 이스라엘 영해로 아까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갑니까? 지금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어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관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기. 모니터링 선을 치고 네, 있는데 치고 거기를 침범했다고 한다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그 추가 보고.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우물쭈물 눈치 보면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못하는 분은 한국외대 출신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대통령은 꼬치꼬치 캐묻고 또 외교부 2차관은 어버버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일까요? 상당히 1년 정도 지나면서 국무회의 분위기가 뭐 농담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제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통령 질문 못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짧게 준비했다. 그래서 뭐 박장대소도 터지는데 어제 외교부 2차관과의 대화는 상당히 경색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로 구호 물품을 전달하러 간 자유선단 연합에 키리아코스 X호 등 선박 40여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에 타고 있던 구호대원 가운데는 우리 국민 김동현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으로 가자 지구는 주택의 90% 이상이 파괴돼서 현재 폐허 상태입니다. 전체 인구 230만 명 가운데 무려 90%에 달하는 190만 또는 200만 가량의 시민들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죠. 가자, 팔레스타인의 이런 사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가자로 들어갔던 한국 기자들은 입을 모아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자에 들어가는 순간 세기가 바뀌는 느낌이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첨단 도시지만 가자로 들어가는 순간 통행 수단이 당나귀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라에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물자를 건네려 가려 했던 청년들을 이스라엘군이 납포하고 그리고 불법 구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선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아무리 무력 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인도주의 차원의 구호물자는 신속히 통과를 허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이 이 선박들을 납포한 지점은 이스라엘에서 무려 1000km, 500km나 떨어진 공해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해에서 선박을 납포하는 행위는 어떤 거죠? 사실상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해적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지속적으로 평화활동가들의 평화활동을 방해하고 불법으로 납포하고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지난달에도 평화활동가들을 납치해서 불법 구금했다고 하는데요. 김동현 활동가 이외에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해초 김하연 활동가도 역시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돼서 지금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통상 어느 나라든 국가라고 한다면 해당 국가의 국민이 불법 납포돼서 불법 구금돼 있다면 설령 그들이 해적일지라도 협상을 통해서 구출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아덴만 작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외교부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위험한데 가지 말라 그랬지. 응?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을 해도 거길 또 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정부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청년 평화활동가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 발표한 성명서 한 대목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겨울 윤석열이 국회 앞에 탱크를 동원했을 때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탱크 앞에 맨몸으로 막아냈던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없애며 탄압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자로 향해 항해 중인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당장 복구시켜야 한다. 왜 위험하게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항해를 하냐고 묻기 전에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먼저 반성해야 된다. 바다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는 봉쇄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가자로 가는 항해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폭력을 행사할지라도 국경을 넘은 연대는 끊을 수 없다. 이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가운데 동의가 안 되거나 틀렸다. 이렇게 지적할 만한 대목 있으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활동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기보다는 왜 그런 데를 갔어? 위험한 데 가지 말아야지. 이런 식이라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거야. 이렇게 겁박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 외교부는 이 활동을 지속해온 해초 활동가의 여권 무효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고요. 여권 관련 제재는 물론 실제 입국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올 3월 27일경 가자로 가는 천대의 마들린호 한국지부 해초 활동가 김하연 씨의
국내 거주지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이런 통지도 보냈습니다. 관련해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김하연 씨가 출국하기 전에 이 사건 위임을 받아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교부와 안보실을 상대로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매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 대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거기가 이스라엘 영토냐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무려 1000km 그리고 500km 떨어진 공해. 아니죠.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납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막 납포하고 잡아가도 됩니까? 법이고 뭐고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상식에 따라서 공해에서 지나가는 배를 이스라엘 군이 무슨 명목으로 무슨 이유로 자신들의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해상에서 움직이는 배를 불법으로 납포해서 불법으로 구금하느냐, 이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법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 범죄자.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발언 가운데 틀린 대목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외교부가 현장 상황이 어떤지 또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부당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걱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던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입에서 이스라엘 정부도 아닌데 말 좀 해보라. 여기 이스라엘 정부도 아닌데 말 좀 해보세요. 눈치 보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원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의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우리 국민보다는 외국, 타국의 판단, 생각 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될지 물론 외교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눈치 보고 제대로 된 국민이 납포되고 불법 납포됐는데도 똑바로 말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담아서 대통령이 직접 직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은 나포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서 군사 행동을 하면서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수습을 했습니다. 붙잡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한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 말 안 듣고 갔으니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을 빼앗는 등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일견 위성락 실장의 발언이 소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위험한데 굳이 가서 왜 사고를 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인도주의 차원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은 그리고 또 그들이 불법 구금되고 불법 납포되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외교의 근간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지난 2024년 11월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입장이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대목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거 다 떠나서 네타냐후의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유럽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영장 집행 의사 또는 ICC 의무 준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스페인,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그리고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영국, 독일, 에스토니아 등이 적극적으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문제 제기, 체포영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네타냐후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나라들은 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입니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북유럽, 이베리아 그리고 일부 중소 EU 국가들이 ICC 영장 집행 의무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정치적 그리고 또 외교적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법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긴장이 크기도 했는데요. 단순 숫자로 헤아려 보면 대통령 말씀대로 적지 않은 숫자의 유럽 국가들이 네타냐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적 규범을 어기고 전쟁 범죄를 자행하는 쪽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그래서 전쟁 범죄자로 통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외교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점 등등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이 나라 저 나라 백날 눈치만 보고 똑바로 된 입장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국방력 세계 5위면 뭐하고 OECD 10대 경제 대국이면 또 뭐 할 것이며 세계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 할 것이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위상이 올라갈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또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등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발부돼야 할 체포영장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우호 공격 주체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 주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거론하실 용기가 있느냐, 우리 국민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외국 정상 체포를 말씀하시냐라고 이죽거렸는데요. 지난 HMM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한 명의 그 다친 사람은 충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심각하게 다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상자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HMM 노조위원장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 국민이 다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어제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권 운동가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J도 못한 걸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네. 한평생 평화운동, 인권운동에 복무해온 이성훈 인권대사는 어제 취재 편의점과의 소통에서 바로 저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다라고 했는데요. 툭하면 가자를 침공해서 양민을 학살하고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외교관계를 의식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식으로 대처를 해온 데 대한 카타르시스도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한 원로 인권운동가는 외교부와 안보실이 대통령의 인권과 평화 감수성의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혀를 찼습니다.